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주식사냥, 오주사냥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수학 명절을 이제 끝내고 첫 이제 영업일이 됐죠. 명절 동안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거죠. 이제 FOMC의 금리 인하 소식이었고, 저는 0.25포인트 금리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은 0.5포인트, 파월은 0.5포인트를 낮췄습니다. 굉장히 의례적이라고 저는 이제 가지긴 해요. 근데 일단은 이제 파월의 얘기는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고용시장은 나쁘지는 않다지만, 이제 고용 지표가 나빠질 수 있다. 경기가 나빠질 수 있는 거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더욱더 한다라는 의미에서 0.5포인트를 내린 B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파적 B컷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0.5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시장은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경기 침체를 이제 반영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하울 의장이 얘기를 어쨌든 간에 밑밥은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선제적 비컷이다. 그러니까 선제적 금리 0.5% 단행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몇 내에 또 0.5포인트를 더 내릴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안 내릴 수도 있다라고 약간 융통성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좋다고 봐요. 예전에 이제 그 파월 의장 전이었던 지금의 현财務부 장관이었던 옐런 전 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에 금리 인하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하다가 갑자기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뭐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금리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괜찮아, 괜찮아다 갑자기 금리는 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파월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이제 뭐, 인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인하할 수 있어. 안 할 수도 있어.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어. 차라리 이게 나아요.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나는 데이터를 보고 그 따라 충실하게 나는 대응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 악재들이 선반영이 될 수 있는 건데 예전에 옐런 전 의장의 경우에는 그냥 금리는 안 할 거니까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좋아 시장은 좋아 견조해. 시장은 충분히 더 좋아 견딜만해. 그러다가 갑자기 금리를 인상해버려.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쭉 올렸다가 팍 떨어졌다가 이제 뭐 변동성이 굉장히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파월의 의장의 이런 발언 자체는 그래도 괜찮다. 0.5포인트 내렸지만 시장은 충분히 좀 선반영을 시키면서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0.5포인트를 내리긴 했지만 또 이게 특이한 거는 채권 금리도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달러도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건데 달러 가치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어쨌든 간에 뭐 금리를 0.5포인트를 내렸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않지 않을까. 0.5포인트 수준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뭐 과감하게 했지만 다음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과감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즉 경기 침체가 이어져 오지 않을 거라는 이제 기대감들 이제 반영이 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물가보다도 여전히 그 고용 지표들, 성장 지표들, 미국의 소비 지표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소비 지표들이 견조하게 나와줘야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뭐 하더라도 0.25포인트로 약하게 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 만약에 또 고용 지표가 나빠진다 그러면 뭐 금리를 또 뭐 0.5를 내려야 한다니 뭐 또 뭐 1%를 내려야 하는 뭐 자이언트 컷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장은 그냥 대폭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라리 0.5를 내린 게 다행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단기간에 조정이 나오고 출렁임은 나올 수 있지만 그 고용 지표가 조금 견뎌준다고 하면 그리고 설령 고용 지표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 이미 연준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시장은 그걸 반영할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OMC 회의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이제 연준 이벤트를 떠나서 이제는 일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일본이 결국 이제 일본 은행에 또 이제 일본 은행이 또 이제, 이제 내일 이제 BOJ에서
금리를 추가로 이제 인상할 것인지 대한 어떤 의견들을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견해들. 그러니까 금리 상황 일본이 단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낮췄기 때문에 미국에 있던 자금들이 일본으로 또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야차 엔케르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본 BOJ 총재 또는 부총재의 의견이 중요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에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본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에 따라서 시장을 또 한 번 더 출렁일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감안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다. 다만 내일 이제 그 일본의 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일본은행이 또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내일 시장은 폭락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미국의 금리가 이제 4%대로 떨어졌잖아요. 이제 4%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거면 이제 엔캐리트를 청산하면서 이제 일본으로 자금이 또 쏠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도 일본은행의 이제 그 기자회견, 총재 기자회견 이걸 또 체크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 금리 0.5포인트를 인하를 했어요. 예상보다 더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더 많이 됐죠. 생각보다는 0.25라는 포인트를 우선시하고 압도적으로 봤는데 0.5포인트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그럼 뭘 봐야 되냐는 거죠. 종목을 뭘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금리나 수혜주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금리나 수혜주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를 더 많이 낮췄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이제 10월 달부터 금통에서 인하 결정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우세하다 보니까 금리나 수혜주에 조금 더 자금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제약바이오 아니에요.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보셨죠? 뭐 오늘 제가 큰 종목부터 볼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드디어 100만 원 돌파하고 정고점 뚫었죠. 이제 정고점 뚫었죠. 정고점 뚫었어요. 여기 이제 사상 최고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바이넥스 역시 승우가 영역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아이테오젠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캠 바이오도 지금 신고가로 좀 갈 준비하고 있고 HLB는 조금 이제 좀 처졌지만 유한양행도 처졌지만 조만간 애도 신고가를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한올바이오 파마 또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어 ST팜 이것도 좋은 모습 판미약품 이것도 우상향하고 있죠. 녹십자, 개운제약, 종근당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종목에서 Y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더 작은 종목으로 갈까요?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좀 자리 좋죠? 에이프로제 조차도 자리가 예, 얘는 좀 애매하지만 에이프로제 바이오로직스 죄송합니다. 에이프로제는 별로 좋지 않네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큐리언트 유틸렉스 그 다음에 제공에레스 좋죠. 살아있죠, 여전히. 그 다음에 뭐 차바이오텍 괜찮죠. 그 다음에 어, 하다못해서 또 종목군들이 또 유바이오닉스 백신 관련주죠. 이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고가를 가져놓고 내가 따라붙느냐는 좀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도 오늘 또 좀 장대를 만들었죠. 약 22선이 올라탔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 제가 또 말씀드렸던 삼해제약도 급등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삼해제약도. 삼해제약도 9월달 추천주였잖아요. 제 우주사냐. 삼해제약이 지금 여태까지 지금 36%. 그렇죠? 이번 달에 좀 힘들었지만 또 Y바이오로직스 괜찮죠. 그러니까 뭐 한미약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동아ST도 괜찮아요. 그것도 자리 괜찮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여전히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조정시 매수가 여전히 가능하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더 이제 강하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상위 시총주에 있는 쏠려 있지만 이것들이 또 이제 순환매 타면서 하급으로 또 이동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적자가 좀 심한 기업들 있잖아요. 뉴칠렉스나 큐리언트나 뭐 이런 기업들로 이제 자금이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또 각광을 못 받았 뭐 많이 올라가긴 했죠. HK가 여전히 괜찮고 그다음에 ABA 바이오도 기대가 되는 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에이프릴도 기술 수주를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여전히 너무나도 좋은 정보들이 많고 이제 앞으로 더욱더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여전히 우리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가 더 0.5%로 0.1보다 더 딥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자금이 더 몰릴 수가 있어요. 쏠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계 입장에서도 그동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금리 인하가 되면서 그리고 K바이오가 굉장히 이번에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또 삼바라든지 또 뭐 삼천당제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K바이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바이오가 더욱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4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K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종목군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여전히 체크해 보시면서 여전히 가져가셔야 된다. 여전히 투자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삼성전자 너무나 어렵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오늘 뭐 매도 뭐 리포트 나오면서 뭐 전저점 깼죠. 이거는 들고 가는 거는 정말 리스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제약 그 반도체를 들고 가야 되냐? 한미반도체, 그렇죠? 주성엔지니어 다 전저점 깨고 있잖아요. 또 이오테크닉스, YC,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뭐 YC 정도는 그나마 낫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은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쨌든가 성장을 해줘서 꾸준하게 엔비디아가 뭔가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입장인데 엔비디아가 조금 4분기에 이제 블랙에 대한 출시 이런 것들도 좀 지연이 되고 있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확장에 대한 그런 그 업사이드보다는 조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더 열려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조금 당분간 어려울 거다. 수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옛날만큼 드라마틱한 상승은 가져다 줄 수가 없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지금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IT오젠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조정을 받으면 사도 되는 종목이긴 해요. 아직까지 뭐 매도에 대한 사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뭐 리카켄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 에이프릴, ABA, 뭐 삼바, 셀트리온, 그죠? 뭐 그다음에 중형주, 중소형주 그런 제약바이오도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뭐 너무 이제 좀 작전 중인 거는 보면 안 되겠지만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이 수급이 몰릴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꼭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오늘 실제로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몰렸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는 뭐 어떻게 뭐볼 필요 없고, 세트리온,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수급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스. 그다음에 어 사실은 이 코스닥이 더 많이 있잖아요. 제약바이오가. 코스닥도 잘 봐야 돼요. 코스닥의 금액을. 그래서 보면은 다 어, 기관지 상품 보십시오. 바이닉스, 리가캠, 뭐 ABL, 위치 비올, 뭐 휴제, 그다음에 ST팜, 보로노이, 그죠? 이런 것도 다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포진이 돼 있잖아요. 외국인들도 뭐 아이테오장, 바이닉스, 리가캠바이오, 메디톱스, 사페로, ST팜, 현대바이오, 차바이오텍, 보로노이, ABA바이오. 그렇죠? 거기서도 삼바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손대주인데도 뭐 금액이 당연히 높긴 하겠지만 그때가 많이 샀어요. 삼바, 세이트리온.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코스피 쪽 거래소 쪽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진 않으니까 뭐 약간 뭐 적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금액 자체로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샀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바이오 쪽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의 경우만 봐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 순위가 높잖아요. 상위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8월 달부터 제가 말씀을 리포트가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수업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우리 투자는 개인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제 시작이다. 그 K바이오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겠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HLB가 내일 FDA한테 이제 그런 그 재심사 서류를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리버스나립 감달래주마브에 대한 서류 제출을 할 건데 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이제 HB도 이제 간염 승인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게 되면 K바이오에 대한 이 성장이 더욱더 두드러질 수 있고 주가의 퍼포먼스가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아니더라도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입이 아프게 외칩니다.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투자합시다. 세트리온, 삼바 이런 건 모아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